오늘 강의 내용 뭐죠? 블로그 수익화, 방법론, 그리고 준비 4단계입니다. 블로그 수익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오늘 강의는 이 블로그 수익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수익이 생기는지 방법론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수익화를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닉네임 바꾸는 거는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마우스가 아니겠죠, 핸드폰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점점점 눌러보시면, 아니면 아이디를 꾹 눌러보시면은 이름 바꾸기로 바꾸시면 돼요. 제가 또 호응도에 따라 가지고 알려드리는 범위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매번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대가 되신다면은 숫자 1번 눌러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번 쭉 눌러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진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호응도에 따라서 강의 내용 달라지니까 격한 1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블로그 수익화 방법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각각 어떤 방식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애드포스트가 있죠. 애드포스트가 뭐냐?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일반 광고들이 내 블로그 본문이나 뭐 본문 중간, 뭐 하단부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처럼. 이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노출 및 클릭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받는 거예요. 이거를 애드포스트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받는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건 뭐냐면, 쿠팡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를 자신의 SNS나 뭐 블로그 등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링크를 가져와가지고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발생하면 여기 판매된 물건의 3%를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 뭐 가입 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은 가입일로부터 30일간 추가로 1% 커미션 붙는다, 이런 내용이고, 이해만 하세요. 이거 또 PDF 파일 발송 드릴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체험단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거, 무언가를 체험하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 초보분들은 당연히 돈으로 받기 어렵겠죠. 자, 사진과 원고를 제공받아서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 방식이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1번은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자, 2번은 제품을 직접 무료로 제공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기 형식으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을 체험하고 후기 포스팅을 남긴 다음에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납하고 나서 현금이나 뭐 포인트를 받는 방식도 있고요. 체험을 그냥 무료로 하고 이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을 무료로 받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서평단은 뭐냐? 말 그대로 책을 읽은 다음에 느낀 점을 블로그에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서평단 같은 경우는 책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돈을 받는다기보다. 그리고 일반 의뢰 광고가 있는데, 체험단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만, 블로그 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블로그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만 하더라도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블로그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광고가 많기 때문에, 블로그가 성장했을 때는 이야기 다르죠. 블로그 글을 일정 기간 내 블로그에 유지해주면서 월세 형식으로 월마다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해요. 한 번에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브랜딩 있죠. 말 그대로 본인 브랜딩을 통한 수익을 만드는 건데, 이미 브랜딩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만들어 보고 싶으신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부분에서 사실 수익이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숫자 5번 한번 눌러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수익을 만드는 게 블로그 수익화라고 해요. 블로그 수익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걸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제부터가 좀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 이 수익화 방법론들 중에서 블로그 수익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애드포스트 부분이에요. 왜 먼저 애드포스트를 신경을 써야 하냐면, 자, 애드포스트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선정 기준이 낮아요. 두 번째, 애드포스트는 광고 클릭률에 따라 수익이 지급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선정 기준이 낮은 편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고로 이 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통과 기준이 세부적으로 뭐 기준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블로그 개설 90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팅이 50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방문자가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100명 이상이다 1번, 100명 이하다 2번 한번 눌러볼까요? 100명 이상이다 1번, 100명 이하다 2번. 1번 아, 좋습니다. 1번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좋아요. 사실상 100명 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진행하시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사실상 블로그를 90일 이상 운영하면서 포스팅 50개를 하고 하루 방문자가 100명이 미만이다? 이게 오히려 어려워요. 그쵸? 제가 이번에 블로그를 제 와이프 알려주면서 블로그를 이번에 이 사장님분들이랑 같이 맞춰서 시작을 해보려고 새로 만든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죠? 오늘 이제 글을 예약하면서 퇴근하고 저녁에 쓰고 글을 예약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 통계를 보면요, 잠깐 치울게요. 통계를 보면요, 지금 조회수가 오늘 15일날 28개 있고요. 어제 49 조회수가 49가 있습니다. 자, 49 조회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글을 몇 개 쓴 거냐? 자, 조회수를 보니까 이렇게 쭉쭉쭉 8일부터 하나 생겨가지고 쭉쭉 올라가가지고 49 조회수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웃이 0명이에요. 없어요. 이웃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블로그 강의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처음에 이웃 추가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죠, 저는. 네. 이웃이 없어요. 그리고 조회수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 5개입니다. 글이 5개인데 8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8일. 첫 글이 8일날 작성해가지고 지금 14일인데 조회수가 49명이에요. 평균 사용시간도 한번 보면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5분대, 뭐 6분대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아요. 평균 사용시간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8일날 시작해가지고 글이 5개인데 조회수가 거의 50개 정도 나와요. 그럼 방문자 100명 어렵나요? 지금 글 5개인데 방문자 50명 가까이 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주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부터 매주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물론 아무런 지식 없이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기준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애드포스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클릭률에 따라 수익이 지급된다라고 했어요. 광고 클릭률에 따라 수입이 지급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부분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블로그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자, 광고가 블로그 들어오는 방문자 수 기준이 아니라 광고 클릭에 따라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광고를 클릭 안 하면 수익이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컨셉이 명확한 타겟이 명확한 블로그가 수익화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블로그를 한 가지 컨셉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음 내용을 들으면 명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블로그랑 B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A라는 블로그는요, 둘 다 하루 방문자가 3만 명인데 A라는 블로그는 남녀노소 15세부터 100세까지 취미가 불분명한 소위 말해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옵니다. 하루 3만 명. B 블로그는요, 타겟층이 남자 40대고요. 취미가 차박, 캠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예요? 40대 남자 차박 캠핑러가 들어오는 거라고 보자고요. 자, 일반적인 광고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광고를 하고 싶을까요? A에 광고하고 싶다 1번, B에 광고하고 싶다 2번 눌러볼게요. 광고를 어디에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광고주다 했을 때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B에 광고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요? 타겟이 명확하니까. 더 쉽게 상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감정이입 해봅시다. 약간 공감을 잠깐 하셔야 돼요. 우리 F분들 공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뭐예요? 차박 텐트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 사장님이에요. 이 차박 텐트를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A랑 B 블로그 중에 어디에 광고하시겠어요? 숫자 다시 눌러볼까요? 내가 차박 텐트를 광고하고 싶다. 어디 블로그에 광고해요? 당연히 B에 광고할 겁니다. 클릭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15세가 지나가다가 와, 차박 텐트 새로 나왔대. 눌러봐야지 하고 누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컨셉에 맞는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광고는 클릭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만큼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블로그를 보고 다른 광고주들도 군침을 흘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즉 블로그 몸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셨다. 숫자 3번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애드포스트만 하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애드포스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애드포스트부터 신경 써야 되는 이유예요. 자, 몸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딴 거 볼까요? 체험단. 자, 몸값이 올라간 블로그입니다. 체험단, 서평단 신청하기 어렵나요? 다시 볼게요. 자, AP 블로그 있죠. 캠핑장 체험단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디가 체험단에 뽑혀요? 당연히 B 블로그가 체험단에 뽑힐 확률이 높겠죠.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안 돼요. 비블로그가 신청한 거 보면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 캠핑장 방문하면은 막말로 캠핑장 회사 대표가 마중 나올 수도 있어요. 하루 3만 명 들어오는 데서 블로그 써주겠다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일반 광고 위례는 어때요? 당연히 군침을 흘리고 돈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애드포스트부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드포스트부터 신경 쓰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지켜야 돼요. 기본을 지키고 꾸준히 하면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1번 한번 눌러보고 넘어가 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는 컨셉을 잡고 컨셉에 맞는 포스팅을 꾸준히 해서 전문성 있는 블로그를 만들면, 그리고 타겟이 명확해지면 이게 본격적인 블로그 수익화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자, 하루 6만 명 들어오는 차박 앤 캠핑 블로그가 있다 라고 했는데, 개인 브랜딩까지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6만 명이 들어오는 블로그예요. 내가 블로그 주인장님이에요. 자, 감정이입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차박 캠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하루 방문자가 무려 6만 명이 되는 블로그 주인이에요. 개인 브랜딩을 예시로 들어보자고요. 나 개인 브랜딩 해가지고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봅시다. 하루 6만 명 들어오는 차박 캠핑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도 캠핑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글을 많이 썼고 실제로 가면서 글을 썼을 테니까. 이 사람이 하루 글을 올립니다. 하루 6만 명 자, 블로거가 추천하는 대한민국 예시예요, 예시. 차박 앤 캠핑 성지 베스트 100선, 이걸 뭐예요? 이북으로 판매한대요. 이게 딱 올라오면 돼. 6만 명 들어오는 블로그에 이 글이 딱 올라와요, 공지로. 이북을, 이 책을 3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판매가 어때요? 잘 될 것 같다. 숫자 3번 눌러볼까요? 6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 주인이 딱 이걸 책을 만들었다면서 올립니다. 판매가 돼요, 안 돼요? 판매가 되죠. 지금 영업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내 고객이 6만 명이다. 숫자 1번 눌러볼까요? 6만 명이 보는 블로그에 김용록 사장님 계셨어.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자, 이것처럼 잘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몇 년짜리 모아둔 알짜배기 정보라면은 후기도 점점 쌓일 거고 금액이 올라가도 10만 원이 돼도 구매를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인 브랜딩의 예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 블로그 주인장이 주인장이 직접 선정한 캠핑용품 탑100 해가지고 이 글을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100개가 소개돼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 주인장이 직접 선정한 캠핑용품 탑 100 해가지고 글을 적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100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구매할까요? 구매할 것 같다. 숫자 1번 눌러볼게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공장 발주 넣어가지고 직접 캠핑 장비 만들어가지고 로고 박아가지고 판매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을 왜 해요? 고객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미 타겟이 확실한 고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남의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팔아도 판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 블로그 수익화, 온라인 수익화의 핵심적인 뭐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숫자 5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제가 매일 컨셉, 전문성, 타겟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매일 얘기하잖아요. 이게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해가지고 브랜딩까지 완성됐다.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전부 다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체험단 했는데 저품질이 걸렸어요. 쿠팡 파트너 쓰는데 저품질에 걸렸어요. 광고를 쓴 적도 없는데 저품질에 걸렸어요. 블로그를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다 저품질에 걸렸대요. 뭐 한 게 없는데 저품질에 걸렸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이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당장 눈앞에 수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저품질 제품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빨리 저품질 걸려야지. 블로그 열심히 해가지고 저품질 걸려야지 하고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수익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조금 신경 쓰면 좋은가를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처음에는 4단계만 좀 신경을 써봅시다. 자, 첫 번째, 블로그 초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강의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4주로 나눠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건데,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자, 처음에는 블로그 초기 세팅을 합니다. 간단한 세팅이 되죠?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뭘로 해요? 컨셉을 잡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어떤 걸 적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컨셉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체력을 키워야 돼요. 나가서 운동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100 방문자를 150명까지 일단은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건 돼야 돼요. 이거 사실 2주일이면 돼요. 제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2주도 안 걸릴 겁니다. 150명 만드는데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2주 정도 걸리게 돼요. 2주. 그 다음에 블로그 동선을 만들어놔요. 이 동선이 뭐예요? 고객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있고요. 순 방문자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순 방문자 수보다 조회수가 높아요. 블로그 글이 5개인데도 불구하고. 단 5개인데 조회수가 더 높아요. 왜? 내 글을 보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체험단을 신청하기 시작해요. 그럼 체험단 신청도 잘 되고요. 무료로 음식도 먹기 시작하고요. 무료로 펜션도 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료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섭잖아요? 네, 그쵸? 자, 이 4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안 시켜도 합니다. 블로그를 옆에서 안 시켜도 해요. 왜요? 재미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이게 게임이에요. 퇴근 후에 하는 게임이 이게 되는 겁니다. 왜? 커져가는 게 보이고 사람들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우리 인스타 사진 눌러가지고 좋아요 누르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SNS를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기분 좋잖아요. 맞나요? 기분 좋다. 숫자 1번 눌러볼까요? 좋아요 누르고 조회수 올라가고 팔로워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이게 사람이 재밌다니까요. 그런데 그 좋아요 조회수 올라가는 것도 1번 2번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재밌어지는데 3번 3번까지 가가지고 블로그가 성장하는 게 보여요. 무료로 난 체험도 하고 이때부터는 안 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 숫자 5번 눌러볼까요? 이걸 이제 매주 무료 강의에서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릴레이 5시니까 늦지 않게 알람 맞춰두시고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